안녕하십니까. 조선시대 은재련법, 회치법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제정세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한 국가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조선시대 은재련법, 회치법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의하면 양인 김감불 그리고 노비 김검동이 임금님 앞에서 시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기술로 불려졌던 이 기술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조선시대에 제대로 꽃을 피우지는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기술은 일본으로 넘어가서 빛을 발하게 되고 일본은 이것을 바탕으로 군사력 그리고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오히려 우리는 임진왜란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자, 당시 16세기는 국제사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바로 대항해 시대가 이루어지는 대격변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동양과 서양이 무역을 활성화시키고 상업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은 통화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러한 대격동이 일어나는 국제정세와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선은 은광을 폐쇄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당대 최고의 기술을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은을 캐는 백성들에게는 강제 유배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도층에서는 백성들이 은을 캐게 되면 이득에 눈이 멀게 되고 본업인 농업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다 하면서 은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도대체 백성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지도층의 역할이 아닐까요? 반면에 일본은 회치법을 바탕으로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와미 광산을 비롯해서 세계 최대의 은 광산을 보유하게 되고 그리고 은 생산국의 주요 국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1543년 그 해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일본이 포르투갈로부터 조총 2정을 구입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이 되죠. 이것을 바탕으로 일본은 조총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게 되고 보유한 은을 바탕으로 군함을 구입하면서 군사력 증강의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아울러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죠.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1592년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임진왜란을 일본은 일으키게 됩니다. 국제 정세의 우매함으로 인해서 우리 조선 대한민국은 국부 창출의 기회를 일거에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치욕스러운 역사적 사건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바로 백성들의 짐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격변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경주에서 순위가 어디서 바뀌나요? 직선 코스일까요? 곡선 코스일까요? 지금 4차 산업의 대격변기는 바로 자동차 경주로 비유한다면 곡선 코스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순위가 충분히 뒤바뀔 수도 있고 우리도 순위를 내줄 수도 있고 새로운 순위를 획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 경제, 바이오 경제, 그리고 빅데이터, 블록체인, 가상화폐, NFT, 클라우드, 수많은 기회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대한민국의 정책, 제도, 규제가 자칫 우리 국부 창출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통찰과 해안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총성 없는 산업 전쟁은 과거와 달리 산업 경제가 안보, 외교와도 바로 밀접하게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차원이 다른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가는 우리의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기회 속에서 어떻게 포석을 두느냐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의 신국부 창출의 운명은 뒤바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회치법에 우리의 쓰라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아픔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제 귀에는 조선 은재련법의 외침이 들립니다. 우리 이 외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후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